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법 기초 강의네요. 그래서 본서, 기본서를 하기 전에 입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세금에 대해서 기초사항을 배우는 대부분 용어 정리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잘 하려면은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세법을 잘 할 수가 있네요. 드디어 공인중개사 시험 33회가 끝나고 이제 34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준비를 잘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첫 강의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라고요? 부동산 세법이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죠? 1차 과목이 있고 1차는 민법 그리고 뭐가 있나요? 학개론. 그리고 2차 과목은 공법 그리고 뭐다? 중개사법, 세법, 공시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시법 그리고 세법은 합쳐서 40문항이죠? 40문항인데 법 내용이 다르므로 공시법은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은 16문제예요. 가장 비중도가 낮은 과목이다. 낮은 과목이더라도 등한시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꾸준히 준비하면은 이 세법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법. 자, 우리가 모든 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뭐를 배운다? 세금에 관한 법, 세법을 배운다고요.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16문제.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40문항이네요. 40문항, 채점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하나에 하면은 이제 100점이 나오겠죠. 합쳐서 같은 과목이다. 단 따로따로 배울 뿐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세법이 뭐냐? 우리가 모든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자, 부동산을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취득.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보유. 그리고 팔아먹는 거를 뭐라 그런다? 처분.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매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처분, 매각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강의입니다. 입문서. 그래서 쉽게 세법을 접근합니다. 절대 어렵게 배우면 안 되죠? 쉽게. 그럼 우리가 이 세금에 관한 법은 상식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상식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사 그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 또는 알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뭐다? 확인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상식이 뭐다? 취득세. 그 다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 대표적인 뭐다? 취득 관련된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재산세.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시청에서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사후에서 줄여서 뭐랄까요? 종부세.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기본 과정은 세금의 이름 5개를 위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한 번 내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세금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취하면 취득세, 등하면 등록세라는 분이 있어요. 세법을 안 배우신 분은 등록세는 안 써요. 없어졌다고요. 등록면허세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 내는 종부세.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종부세 내는 분들이 부자들이고 나머지는 서민들이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전 국민의 2% 정도만 종부세를 내고 그러니까 부자. 그 나머지는 평범한 서민이 되겠네요. 저부터가.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양도세.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 세 가지 세금이다. 그럼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같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쳐서 납부를 하면 공무원들이 뭐를 줍니까? 영수증을 줘.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우리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접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취득세는 어떤 취득이다? 소유권. 소유권을 취득해서 뭐다? 등기하죠?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예요. 취득세.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말이 어렵네요. 자, 소유권이 뭐다? 소유권은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그래. 나중에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죠?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뭐다? 내 거. 그럼 내 거를 만들려면 등기를 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뭐다? 등기소로 가야 된다.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소유권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은행 가서 아파트를 담보로 뭐다? 대출 받죠? 그럼 대출을 받으면 내 아파트 담보로 뭐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닌 것, 저당권, 그리고 뭐가 있다? 전세권 이런 거. 남의 건물에 뭐다? 전세 들어가죠? 그럼 전세 들어가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 아닌 것,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전세권 등 설정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재산세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거죠? 글자 그대로 재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매년 냅니다. 그리고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또 내죠. 상식이 뭐예요? 종부세는 얼마 넘어갈 때 낼까요? 아파트 갖고 오세요. 아파트. 그럼 종부세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내요? 6억 초과. 공시가격 6억 초과한 자는 재산세를 1차적으로 내고 국가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6억 초과. 다주택자를 얘기하죠? 그럼 1주택자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1주택자는 뭐다? 11억 초과. 그래서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1주택자는 개인별로 뭐다? 11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낸다.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되네. 자, 그 다음 양도에서 이제 처분하죠. 양도에서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세법은 16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3문제,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1문제, 합쳐서 4문제 정도가 평균이고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합쳐서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해마다 어떨 때는 재산세가 3문제 나오고 어떨 때는 종부세가 1문제 나오고 합쳐서 4문제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최대 몇 개? 6개까지 나와요. 최저 5개에서 최저 6개. 그럼 4개, 4개, 6개, 4개, 4개, 8개, 14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각 출제를 한다. 이걸 각론이라 그래. 각각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이 전체 내용. 자, 전체 내용을 출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총칙. 세법에서는 총론이라 그럽니다. 전체 내용. 그래서 여기서 평균적으로 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럼 우리는 평균 몇 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나요?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가락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60점 이상이다. 그럼 세법은 60점을 맞으려면 16개 중에 몇 개를 맞아야 된다? 10개. 10개가 목표다. 그럼 하나, 두 개는 여러분들이 찍어서도 맞출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일단은 합격 점수 60점 이상이다. 그럼 세법은 10개가 목표예요. 그럼 10개는 60점 약간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맞춰서 12개를 맞히면 고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 이렇게 그 분포도를 보면 합격하는 그 80% 전후는 뭐다? 딱 60점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더 맞고 합격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더 맞고. 그럼 떨어지는 분들도 뭐다? 60점보다 하나, 두 개, 세 개 덜 맞춰서 떨어진다. 즉 아슬아슬하게 붙고 아슬아슬하게 붙습니다. 단 고득점자는 10%밖에 없어요. 뭐 전공을 했다거나 그리고 수없이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그래서 10% 정도는 고득점하고 나머지 10%는 뭐다? 불합격이죠? 왜? 시간이 없어 공부를 못했거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80% 거기에 들면은 무난히 합격하게 되겠네요. 그럼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다? 강론을 배우기에 앞서 총론, 총칙 부분 대부분 용어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뭐다? 이해를 잘해야 밑에를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총론 파트를 잘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조세의 정의. 자,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우리는 조세라 그럽니다. 모든 세금을 학자들이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조세. 즉, 뭐의 약자다? 조달하는 세금. 그래서 세금은 누가 걷어갈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법에 의해서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걷는 목적은 뭐다? 경비충당입니다. 경비충당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과세 요건이 충족하는 개인,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은 누구만이 거둘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밑에는 뭐가 나와 있다? 특징. 이 조세의 특징은 위에 조세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주된 단체, 즉 누구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오로지 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세법의 기초는 뭐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지방이 많이 걷어갈까요? 국가가 많이 걷어가겠죠? 힘이 세잖아. 권한이 많은 자. 그래서 전체 세금 중에서 7, 80%는 국가가 걷어가고 20, 30%는 지방이 걷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겠죠, 일부는. 그래서 국세, 지방세.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면 두 글자로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지방세라 그런다. 그래서 국세의 경우 누가?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고, 지방세의 경우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럼 우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지방자치단체 장. 도지사가 걷어가면 도세. 특별시장이 걷어가면 특별시세. 광역시장이 걷어가면 광역시세. 이렇게 등등등 지자체는 시장군수가 걷어가면 시군세. 구청장이 걷어가면은 구세. 그리고 자치시나 자치도가 걷어가면 자치시, 자치도란 용어를 쓰게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공공단체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공과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재 성격이다. 이런 공과금을 우리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공과금은 세금이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과금은 뭐다? 조세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매달 또는 매일 집에서 물을 쓰죠? 물값을 내잖아. 그럼 그거는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거죠. 쓴 만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쓴 만큼 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죠? 세금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세 부과 목적은 뭐다? 재정 수입 조달에 있다. 등등등. 그리고 일정한 반대급부가 있는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것도 뭐다? 세금이 아니다. 이거는 제재 성격. 자,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제재 목적이다. 그 다음 과세 근거. 그럼 세금은 자, 첫 번째 뭐다? 국가가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러면 법에 의해서 걷어가되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뭐다? 과세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걷어간다. 이거를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다. 그렇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줘달라는 세금을 국세 지방세라 그러면 막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수입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럼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과세할 권리, 과세권을 남용합니다. 막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로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한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뭐다?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밑에 과세 요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한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누가 납세무자인가?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죠? 얼마짜리인가? 과세표준, 세부담률은 몇 프로인가? 이 4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데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될 때만 걷어갈 수가 있다?
과세 요건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무엇을 과세할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그 다음,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 누가 낼 것인가? 납세의무자. 몇 프로를 부담할 건가? 세부담률. 이 4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이거 법용어예요.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이 세금은 뭐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4대 의무 중에 하나서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어.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겠죠?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쓰나요?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등등등 이런 간접적인 혜택은 있지만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우리가 세금을 100만 원 납부하면 100만 원을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이 돈을 가지고 전 국민을 위해서 골고루 씁니다. 간접적인 혜택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세총론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매년 출제되는 겁니다. 납부 방법. 그럼 세금은 원칙이 뭐다?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금전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건으로도 납부하고 또는 나누어서 내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납부 방법에는 별 표시 딱 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별 표시를 했다가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조세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를 물납, 그리고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 납부.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물납과 분할 납부가 되는 거는 뭐다?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그리고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있네요. 분할 납부는. 자, 그래서 물납. 자, 일단은 국세, 지방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초과정이니까 뭐다? 이해만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국세, 지방세로 나눠야죠. 자, 취득세는 지자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재산세는 시청 또는 구청에서 날라오죠? 그래서 이거는 시청,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은 국가가 걷어간다. 이건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국세. 그리고 양도세도 세무서의 세금을 납부해야죠. 국세. 그래서 5개 중에 3가지는 지방세고 2가지는 세무서와 관련된 국세입니다. 왜 이게 국세일까요? 양도소득세 많이 걷잖아요. 종부세 많이 내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가가 주인은 국세고 이에 비해서 덜 들어오죠. 이런 것들은 이 3가지는 지방세. 그리고 2가지는 세무서와 관련된 세금은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거는 지방세라 그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납, 분할납부. 그럼 물납, 지방세 중에 물납은 재산세만 된다. 왜?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돈이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뭐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자, 그 다음 국세. 자, 국세는 이 상속세라는 게 나중에 배우죠? 돌아가셨잖아. 자, 세무서에 상속세를 내야죠. 돌아가시면? 그럼 돌아가시면 뭐다? 현찰을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신 거야. 그 세금을 내야죠. 상속세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세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물납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이 나오면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국세 중에서는 돌아가셨다, 상속세, 그 다음 나누어 내는 거 분할 납부죠? 역시 재산세 또 나왔네.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액납세자는 돈이 없다. 물납을 할 수 있고, 모자란다. 모자라면 나누어 낼 수 있는 뭐도 있다? 재산세. 뒤에는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국세 중에 뭐다? 종부세. 자, 국세 중에는 종부세도 뭐다?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종부세도 매년 많이 나오니까 나누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양도세도 많이 나오는 세금이니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이므로 여러분들은 뭐만 아시면 된다? 이 세금은 뭐다? 납부 방법이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와 분할 납부 제도가 있다. 그럼 하나만이라도 알아요. 물납. 지방세는 재산세, 국세는 상속세입니다. 왜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어? 현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납부하고, 국세 돌아가셨죠? 부동산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럼 물납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법은 숫자 빼고는 대부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유제가 돼야 되죠. 자, 재산세는 왜 물납할 수 있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현찰이 하나도 없어. 고액납세자는 물납, 부동산으로. 상속세는 왜 물납할 수 있어요? 왜 물납할 수 있어? 상속세는 돌아가셨잖아. 현찰이 제로야. 부동산만 남기고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잖아. 그럼 양도세는 원칙이 금전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랄 때는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돼요. 왜 양도세는 물납을 안 되나요? 현찰 받았잖아. 벌었잖아. 벌었으니까 현찰로 내라. 모자라면 나누어서 내라.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물납, 분납 관계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요. 5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뭐다? 많이 나오는 세금이니까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봤네요. 그럼 조세의 정의가 뭘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조세의 정의는 뭐다? 자, 조세의 정의 나왔잖아. 자, 조세란 뭐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란 단어가 나오죠? 과세 요건이란 단어가 나온다고요. 과세 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자, 다시 한번 세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다. 고로 이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쓴 만큼 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세금이라고 않고 공공요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두
두 번째를 알아둘 거는 뭐다? 이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를 얘기한다. 첫 번째, 과세할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결정돼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이 결정돼야 되고, 네 번째는 뭐다? 세부담률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자, 과세 요건은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뭐가 결정돼야 돼? 과세할 대상.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세율. 자,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할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건 무엇이야?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인가? 누가?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세율은 뭐다? 세부담율을 얘기합니다. 세부담율은 몇 프로인가?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아파트를 갑돌이가 아파트를 1억짜리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1억짜리 분양받았다고요?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해야죠. 그래서 등기 접수할 때 필수는 뭐다?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세금 계산을 해야죠. 그럼 갑돌이가 아파트를 1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럼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 그 다음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 누가? 갑돌이. 그래서 갑돌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짜리? 과세 표준은 얼마예요? 1억. 1억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뭐다? 표준. 얼마짜리? 1억입니다. 자, 그 다음 세율. 자, 세율은 몇 프로다? 1%를 부담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암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죠? 그럼 집을 하나 사면 6억까지는 1%를 부담해.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를 부담하고 9억 초과는 3%를 부담합니다.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운다고요. 일단은 1%를 부담하는데 1%를 뭐라 그런다? 세율. 그럼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거둘 수 있잖아. 그럼 세금 계산을 해야죠. 그래,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럼 세금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부담률, 세율. 그럼 1억의 1%.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암산을 해야죠. 암산. 1, 1은 1. 얼마일까요? 1억의 1%면 얼마? 딱 안 나오면 끊어서 했어요. 10%면 얼마야? 1억의 10%면 1,000만 원. 1억의 10%면 1,000만 원. 1%니까 0을 하나 떼야죠? 그럼 얼마가 된다? 100만 원. 이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취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1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 세금 액수가 나와.
그래서 1%를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 밑에다 곱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이런 게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세법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법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6문제 중에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와요. 왜 출제할까요? 틀리게끔 1분 안에 못 풀어.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에 절대로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계산을 통해서 법 이론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절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이론을 통해 법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정의부터 딱 설명했네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국가가 징수하면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다? 지방세. 우리가 세금 5개 배우죠? 기초에서.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말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무소가 걷어가는 국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세금을 무조건 걷는 게 아니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로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매년 출제되는 거는 납부 방법. 자, 조세는 뭐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금전납부. 금전납부.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물납 또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그럼 상식적인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돈이 없다. 물납. 모자란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와 뭐다?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 현찰로 내야 돼. 투기꾼들이니까. 단, 현찰로 내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분할납부.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를 둘 다 할 수 있다. X. 물납만 받아줍니다. 종부세도 뭐다? 종부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 자, 다시 한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뭐다? 물납은 불가능하다. 투기 목적이니까 분할납부만 받아준다. 단 국세에서 물납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상속세, 참고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앞으로 몇 개를 위주로 배운다?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것, 등록면허세란 세금을 내죠. 그리고 재산세, 매년 내는 세금이죠.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안 해요. 이렇게 5개, 3가지는 뭐다? 지방세. 이거는 국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는 지방세. 이에는 뭐가 된다? 국세가 되네요. 국세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거야.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물납도 안 되고 분납도 안 된다. 이렇게. 왜 취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를 할 수 없을까요? 한 번 내는 세금이야.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왜 세금을 낼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취득세 내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을 보고 과세하므로 이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 분할납부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 양도세는 왜 만들었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므로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양도세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돈이 모자란다. 분할 납부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자, 잠시 쉬었다 2강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출발합니다.